월드컵은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어쩌면 근데 모두의 축제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만 직접 갈 수 있는 축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티켓 값은 오르고 숙박비는 오르고 경기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축구 축제입니까? 아니면 피파가 만든 거대한 비즈니스입니까? 이번 2026 월드컵은 역사상 가장 큰 월드컵입니다. 참가국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고 경기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개최국도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함께 엽니다. 겉으로 보면은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더 많은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팬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드컵이 커진 만큼 팬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도 같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터진 문제는 티켓 값입니다. 월드컵 티켓이 비싼 건 어전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 대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부 티켓은 팬들이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섰고, 특히 인기 경기와 결승전 티켓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처럼 느껴질 정도로 가격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기본 티켓 가격이 비싸졌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논란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입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쉽게 말해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항공권이나 콘서트 티켓에서 많이 보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가격이 오르고 덜 찾으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월드컵은 일반 콘서트가 아닙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최대 축구 이벤트입니다. 많은 팬들에게는 평생 한 번 갈까 말까한 꿈 같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는 시장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럼 축구를 가장 사랑하는 팬이 아니라 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월드컵에 가는 거냐? 이 감정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피파는 이렇게까지 티켓 가격을 높게 가져가려고 할까요? 답은 월드컵의 구조를 보면 보입니다. 월드컵은 축구 대회이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스포츠 비즈니스입니다. 티켓 판매, 중계권, 스폰서, 개최 도시, 관광, 굿즈, 호스피탈리티 패키지까지 수익 구조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2026년 대회는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팔 수 있는 티켓도 늘고 광고와 중계 노출 기회도 늘어납니다. 대회가 커질수록 돈이 움직이는 규모도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팬들의 불만은 더 커집니다. 월드컵이 커졌다면 더 많은 팬들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좋은 자리는 더 비싸지고 인기 경기는 더 접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대회 규모는 커졌지만 팬들이 체감하는 문턱은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진 겁니다. 2026 월드컵이 특별히 더 부담스러운 이유는 티켓 값만이 아닙니다. 개최지가 북중미 세 개국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점도 큽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땅이 넓습니다. 도시 간 이동 거리가 엄청납니다. 한 도시에서 경기 하나를 보고 다음 경기 보러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면 항공권, 숙박비, 교통비가 계속 붙습니다. 유럽처럼 기차로 짧게 이동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팬 입장에서는 티켓 하나를 사는 순간 끝이 아니라 여행 전체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2026 월드컵이 역사상 가장 큰 월드컵이면서 동시에 역사상 가장 비싼 월드컵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티켓 값이 비싸고 이동비가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고 경기장 주변 물가까지 오릅니다. 결국 팬들은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월드컵 한 경기 보러 가는데 도대체 얼마를 써야 하지? 여기서 3분쯤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티켓이 비싸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월드컵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월드컵은 원래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경기장을 채우는 사람들의 구성이 바뀝니다. 오랫동안 팀을 응원해온 팬보다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관광객과 VIP 패키지 구매자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장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진짜 팬들이 만들어내는 함성, 국가대표팀을 따라다니는 원정 응원, 거리의 축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월드컵의 진짜 매력인데 가격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 분위기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월드컵이 그 축구 팬들의 축제가 아니라 고가 이벤트 상품처럼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피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고 대회 운영 비용도 크고 시장 가격에 맞춰야 한다고. 특히 미국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티켓 가격이 원래 높은 시장입니다. NFL, NBA, 슈퍼볼, 대형 콘서트를 보면은 이미 고가 티켓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피파는 이 시장에 월드컵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월드컵 티켓은 축구 티켓이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됩니다. 하지만 팬들이 화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월드컵은 슈퍼볼과 다릅니다. 슈퍼볼은 미국 중심의 이벤트지만 월드컵은 전 세계 팬들의 대회입니다. 경제력이 다른 나라의 팬들도 있고 평생 모아서 한번 보러 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미국식 프리미엄 이벤트처럼 움직이면 많은 팬들은 시작부터 밀려납니다. 이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지역 주민을 위한 저가 티켓 논란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에게 $50 티켓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계획이 보도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정책입니다. 비싼 티켓 논란 속에서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접근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왜 이런 특별 추첨이 필요할 정도로 기본 티켓 접근성이 낮아졌을까? 월드컵이 정말 모두의 축제라면 왜 저렴한 티켓은 극소수에게만 복권처럼 주어져야 할까? 이 장면은 2026 월드컵의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역대급 규모와 엄청난 흥행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일반 팬들이 티켓값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회는 커졌지만 팬들의 체감 접근성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48개국 확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가국이 늘어나면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 많은 나라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또 축구 변방 국가들도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습니다. 팬 입장에서도 더 다양한 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파 입장에서 48개국 확대는 단순한 축구 발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수가 늘어나면 티켓도 더 많이 팔 수 있고 중계권 가치도 커지고 스폰서 노출도 늘어납니다. 즉 축구적 명분과 비즈니스적 이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팬에게 얼마나 돌아오느냐입니다. 경기 수가 늘어났다면 저렴한 티켓도 더 많이 풀려야 한다고 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 경기와 좋은 좌석은 여전히 비싸고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붙으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팬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대회는 커졌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더 멀어졌네. 2026 월드컵 티켓값 논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파는 더 큰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경기,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수익. 그런데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 더 커진 월드컵 안에 평범한 팬이 앉을 자리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6분쯤에는 더 큰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월드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스포츠 전체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콘서트, 페스티벌까지. 인기 있는 이벤트는 점점 비싸지고 다이내믹 프라이싱과 리셀 시장이 붙으면서 팬들은 점점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팀을 오래 응원한 팬이 경기장에 갔지만 이제는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경기장에 갑니다. 예.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스포츠의 뿌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팬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선수도 중요하고 중계권도 중요하고 스폰서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기장을 채우고 TV 앞에서 응원하는 팬이 없다면은 그 가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티켓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가장 열정적인 팬들이 가장 먼저 밀려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티켓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저렴한 티켓도 존재하고 일부 지역이나 일부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팬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이제 월드컵은 점점 비싼 이벤트가 되고 있다. 이 인식이 퍼지는 순간 팬들의 감정은 바뀝니다. 축제에 초대받은 느낌이 아니라 비싼 상품을 구매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단순히 가격 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팬들은 묻습니다. 피파는 정말 축구를 위한 조직인가? 아니면은 축구를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벌려는 조직인가? 월드컵이 커지는 건 좋은데 그 커진 규모가 팬을 위한 것인지 수익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 국제 대회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안, 경기장 운영, 교통, 인프라, 방송, 인력, 기술 시스템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최 도시들도 많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니 수익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팬들이 문제 삼는 건 수익 자체가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 방식이 너무 노골적으로 팬들의 접근성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대본의 핵심입니다.